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지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문건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내란에 방조했느냐,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이제 계엄 선포가 된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잖아요. 그때 결의하기 전에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7분간 통화를 했어요. 근데 통화를 한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다른 장소, 당사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해제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추경호하고 통화해서 결국에 장소를 옮긴 게 아니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 드러난 부분인데, 이제 사후에 이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폐기하는 게 좋겠다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 심판 법정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계엄 선포문이 뭐 양복 주머니에 있어서 어떤 경우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랄지, 아니면 계엄 선포에 대한 전혀 몰랐다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특검에서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의 CCTV를 보면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증언했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위증죄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혐의를 이제 다방면으로 다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조 혐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총리가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이제 헌법상 책무가 있는 자리라면서요? 헌법상 책무가 있는데 이제 독주를 견제하느냐, 이제 그 부분은 뭐 법적으로는 명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 조직법에 보면 이제 총리가 국무위원을 관리 감독할 그런 지위에 있는 거고, 또 만약에 계엄이 선포를 하려고 하면 뭐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포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건의에 의해서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냐. 그러면 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하고 미리 알지 못했고 반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계엄에 동조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은 조사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전 총리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이제 CCTV를 보니까 오히려 계엄 선포문을 손에 들고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 자리에 있었던 뭐 그 선포문을 이제 모아서 오히려 가지고 갔다, 이런 CCTV 내용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본인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 이제 이거 자체는 유증을 했다는 거, 탄핵 심판 법정에서 유증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뭐 위증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 위증죄는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지금 혐의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유증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부분, 그것도 이제 CCTV에 워낙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특검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란죄에 있어서 과연 이걸 공범으로 볼 것이냐, 적극적 공범, 아니면 이제 단순한 방조범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조사가 세 번째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참고인을 조사했고요. 19일 날 피의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상민 저 행안부 장관은 영장을 바로 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정부 권력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영장 청구 안 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법률 어떠한 구성 요건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뭐 특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의 태도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뭐 진술 거부가 행사하지 않고 다 진술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명백한 거에 대해서를 부인을 한다랄지 그러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내란의 어떤 방조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 이게 우두머리 밑에서 적극적으로 계엄을 실행한 그런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것이냐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내란 방조 정도의 수준을 본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중요 임무자 종사자로서 내란죄 이제 공범으로 볼 수 있다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태도를 보겠다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전 총리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를 좀 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다시 번복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마 이제 한 전 총리 스타일이 물론 탄핵 과정에서는 뭐 탄핵 심판정에서는 사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좀 했었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을 다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한 전 총리가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잖아요. 예. 근데 비상계엄에서 국무회의 소집에서 심의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좀 간과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한 전 총리가 아니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야 한다, 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국무회의 소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계엄 자체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심의가 없으면 계엄 자체의 절차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비상계엄이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뜻대로 선포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절차로 도와준 거냐. 예.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경계선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밖의 부분은 상당히 이제 명백한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자,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 국무총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국회 본관 복도에 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저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주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이제 한덕수 당시 총리하고 통화도 하고 또 윤 전 대통령 통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통화 직후에 뭐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또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라고 한 세 차례나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 자체는 사실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계엄 해제하는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하는데 참여시키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뭐 의심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의원의 한 18명 정도만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은 들어가서 표를 던졌거든요. 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제 방해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떤 계엄의 뭐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방조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네. 추 원내대표도 소환을 좀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예.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예. 국회면 국회고 당사면 당사지 왜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면서 이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또 윤 전 대통령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걸 막아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통화를 하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장소를 계속 변경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법적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3차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사용을 했다는데 어제 조사에서는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 조사가 이어졌다고요? 네, 어제 뭐 조사 한 3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서 이제 100페이지 정도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 질문을 100가지 정도.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진술을 안 했고 본인은 그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진실을 말해도 왜곡하니까 나는 겁이 나서 진술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소환을 더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김건희 씨는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김건희 씨 발언, 진실을 말해도 왜곡해서 내가 말하기 겁이 난다. 이 발언을 속내가 뭐라고 볼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어떤 진술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내가 진술을 해봤자 왜곡해서 기재를 할 것이고 조서에 그리고 나는 이제 겁이 나니까 진술 이제 거부의 사유에 대해서는 겁이 나서 진술을 못한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겁이 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증거를 들이댈 거예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김건희 씨에 대한 많은 증거를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보석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이랄지 또 통일교 관련돼서도 사실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통일교 관련자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아니다고 대답을 하면 그걸 반박할 증거를 들이대겠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기소를 하면 법원 가서 검찰의 증거를 한번 보고 그때 어떻게 보면 변론 주장을 하겠다. 이제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이제 김건희 씨를 내일 다시 불렀는데 이번에 조사에 응할지 모르겠어요. 조사는 응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진술 거부권은 그대로 행사할 것이다. 이제 그렇지만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부르지 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혐의 자체에 대해서 물어는 봐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를 행사하든 부인하든 또 일부를 인정하든 그것은 이제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소환을 해서 진술을 들어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김건희 씨에 이어서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구속이 되면서 김건희 씨 의혹을 둘러싼 키맨 4인방 김예성 씨, 이종호, 윤영호, 전성배 씨가 다 수감이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김건희 씨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우리가 4명이 이제 키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키맨 4인방이라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있어서 상당히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4명 다 이제까지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 구속이 됐다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의 어떤 부인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그걸 깰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이제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기간 연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일간 구속기간인데 10일 더 연장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심계원 변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소가 되면 또 심계원 변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사실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가 굉장히 좋지 않게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어게인해서 어떤 대통령의 직위랄지 이런 걸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부인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각제도생하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다 입을 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양평군청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수사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의 문제지요. 바로 부를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제 앱이 타당성 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확정된 사안이었는데 이걸 양성면에서 강성면으로 변화시킨다. 이거 자체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랬더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시 장관이었잖아요. 나중에 이걸 뭐 백지화는 시켰어요. 그렇지만 갑작스런 이런 종전 노선 변경이 결과적으로 이제 김건희 씨 일가 땅이 그 강상면에 있거든요. 그걸 위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그때도 많았고 또 그 당시에 야당이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현실로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 부분을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끝으로 이 부분 좀 드릴게요. 이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이제 공개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영상 공개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높죠. 일단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을 알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 사실 이제 CCTV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치소의 CCTV가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구치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 공개된 적이 있죠. 그 굉장히 고유정 씨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남편 살인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때 체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있는데 구치소 내에서 체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는 개인정보, 사생활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국회에서 요구하면 그걸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치소에서 이 CCTV를 국회에 보내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럼 국회의원들만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이게 일반인도 공개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을 보면 국회까지 CCTV 공개되는 건 맞고 국회의원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게 일반에 공개될 수 있을지 또 일반 공개되는 것이 과연 이걸 국민의 알 권리로 볼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죠. 이 부분 논란이 좀 잇따를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